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귀농 귀촌 하지 말라고 여러모로 이렇게 부탁하듯이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현실적으로도 참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얘기 하시는 분들마다 뭐 각기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기 정답이 없듯이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빗대어 봤을 적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 또 자기 자신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했을 적에 내가 올린 영상 그 자체가 귀농 귀촌 하지 말라는 영상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분도 계실 분, 물론 계실 분도 계시지만은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귀농 귀촌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프리랜서든지 간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귀농 귀촌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산을 위주로 한다거나 소비를 위주로 한다거나 어떤 중간 도매를 위주로 한다거나 자기 하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그 나라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이고 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영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망한 사람은 망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 귀농을 해서 농사 자체로 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만큼 힘이 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제 모든 제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를 이제 심어 놓은 게 이게 됐거든요. 이게 전번에 제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꾸지뽕 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심은 지가 2년 됐죠.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2년, 한 3년 정도 되면 수확을 하겠죠. 수확을 하는데 이 팔로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암담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떤 농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바깥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사업도 했고 어떤 프리랜서로도 이렇게 움직여 봤고 한데, 이 귀농이라 하는 자체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게 힘든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잘 먹고 쉬고 열심히 하면 재미도 있고 다 극복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농사 지은 농산물 자체를 판매를 하러 갈 적에 또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와 거기에 대한 애기를 키우듯이, 이제 자녀분들 계신 분들 알잖아요. 아기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팔로가 없습니다. 예로 제가 배추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배추를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배추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김장 배추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적에 가격상으로 한 포기에 최소 한 2,000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2,000원. 그러면 10포기면 2만원이지 않습니까? 10포기면 2,000원 나오면, 그 뭐 계산은 그런 식으로 해갑니다. 계속 알파 하니까 2,000원 나오면 10포기 2만원, 100포기 20만원, 1000포기 200만원, 만포기 2천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절임 배추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 와서 사가는 중간 상인들이 많이 주면은 1,000원, 1,200원 정도, 진짜 잘했을 때 그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 물류비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류비? 또 그거 하려면 인건비 발생, 물류비 발생. 그러면은 배추 1,000원 받아가지고 그 운반비 뭐 따지고 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게 실지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돈은 여기서 1,000원을 밭에서 사면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아무리 싸봐야 3,000원 정도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뭐 세 폭이 뭐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보통 한 뭐 7,000원, 8,000원. 사 드시는 분들이야 물론 쌀수록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농약대, 씨앗 엄청나게 따지고 나면은 한 폭이 최소 2,000원을 받아야 본전인데 그 2,000원 이하로 받아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안 팔고 이렇게 견디다 보면 그게 밭에서 녹아가지고 뻘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실패를 했다고 뭐 이래 하니까 귀농 뭐 어쩌다고. 자, 지금 저 포크레인이 있죠. 또 트랙타 있죠. 이 얘기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있습니다. 차만 해도 차도 많습니다. 차도.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골 정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시골이든 도심지든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저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얘기는 비참하지만은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설명하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려면 많은 피로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접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귀농 귀촌도 어떻게 보면은 망하지는 않고 그저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장비 내가 첫 스타트를 7억 가지고 했다 하니까 다 망했다. 7억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한가 하면은 집 짓고 토탈로 따지면 거의 뭐 한 몇십억 듭니다. 몇십억. 야, 그렇지만 그 몇십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선전분투를 해서 잘 했는가, 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했는가, 모든 사람과 같이 이래 움직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얼마만큼 제 위치에 올려놨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져봤을 적에 이 시골에서 귀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은 내가 봤을 때는 한 2%? 1%? 2%?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단 한순간 몇 년을 성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몇십 년을 성공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마음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3년 계약을 해가지고 3년 동안 3번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한 번만 하면 농촌은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촌 산물이 어떤 투기의 대상이 되고 어떤 먹이 사슬에 있어서 장난치기 제일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이게 소금인데, 이게 소금이 지금 이게 100가마니 한 200가마니 정도 됩니다. 이게 절임 배추를 하려고 사놓은 지가 벌써 이제 한 6년쯤 됩니다. 6년. 이 소금 살 적에 그때 당시 8,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거 하고 난 뒤로 저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지금 저 천연 소금 저거 6년 정도 됐는데요. 저걸 개방해서 팔아도 저 한 푸대에 10만원씩 갑니다. 20kg에. 지금 그것도 개방하기만 하면 그냥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절임 배추를 하려고 사놨었는데 인건비 오르고 뭐가 올라서 그냥 머물러 버렸는데 저 소금값이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가 반투기 형태란 얘기입니다. 이제 저것도 저 소금이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모든 간수도 다 빠지고 최고의 천연 소금이겠죠. 미네랄 덩어리겠죠. 근데 저거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염분이 다 빠져서 소금 간수가 다 빠져버리니까 키로수가 제 키로수가 안 나옵니다. 저 한 푸대 보통 20kg 정도 되는데 저 키로수가 아마 한 15kg는 빠져나갔을 겁니다. 5kg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게 남는가 하면은 좋은 성분은 남고 나쁜 건 다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귀농 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필요하냐 뭐 어쩌냐, 그건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얼마가 또 어떻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농촌 싸졌습니다. 제가 지금 저 위에 처음에 13만원 내놨는데, 지금 저 땅을 제가 팔려고 하면은 7만원 정도를 해도 살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저기 한 4,000평 정도 되는데요, 사실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7만원씩 팔 생각입니다. 이제는 13만원에서 절반 떨어졌죠, 절반. 근데 그마저도 땅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사서 저걸 해서 저 본전 찾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귀농 귀촌을 해서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제 위치를 찾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내지는 모든 걸 다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의 예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마을에 저 이장님 아드님이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한 1000평에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하우스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뭐 한 6년 정도 돼 가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그 처음에 대출 받았던 금액, 또 현재까지 작업 진행되는 상태,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 시설하우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도 그 하우스 비닐 한번 3년마다 한번 갈아 치우는데 돈이 한 4천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비료값, 시설비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한 1년은 버는 듯 했지만은 벌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고 유행을 너무 잘 탑니다. 누구나 다 무엇이 잘 된다, 무엇이 좋다 이러면 그냥 왕창 때리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런 관리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잘 되니까 이것저것 전부 한 가지로만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샤인머스켓, 청포도. 그거 한때 그래 인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먹포도 사 먹으려고 보면 먹포도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마트나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검정 포도가 보이는 거 하나같이 전부 다 샤인머스켓 뭐 이런 종류죠. 맛도 없습니다. 실제 옛날 캠벨이라든지 뭐 큰 이런 포도나무 이런 데 나오는 그 먹포도하고 청포도하고의 어떤 차이가 많은데, 지금 시장에 보면 거의가 다 청포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유행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러면 나무를, 포도나무가 속성수니까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따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향후 이렇게 따져보면 7, 8년 됐거든요. 그 비싸다고 한 지가. 근데 지금 그 완전 뭐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또 캐내고 다른 걸 심으려면 7, 8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했던 분들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 처음에 했던 분들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서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벌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같이. 처음에 했던 사람 그 반짝 돈 버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 치중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낫겠지만, 중간에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인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또 캐내고 무언가 또 다른 걸 또 하겠죠. 그럼 묘목장사만 돈을 버는 겁니다. 중간에 묘목장사만. 그 사먹는 소비자들도 참 생각해보면 참 우스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뭐 대추 그렇게 히트 많이 했죠. 사과, 배. 요즘 사과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가 비싸다고 그래서 그 비싼 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 농사를 꾸준히 이어오는 사람들 이래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남다른 기술, 남다른 노력,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노력이라고 그래야죠. 엄청난 노력이 그 보상의 금액으로 따지면, 요즘 사과, 배 같은 경우, 과일 같은 경우에는 노력한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두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귀농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농민 정책에 있어서 땅을 가지고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이래 시골에 보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시골 땅값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농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없는데 어떤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고, 어디 논처럼 막 기계화가 돼가지고 되면 이 밭은 그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묵어 나자빠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데에 들어와서 과연 농사를 지어서 얼마만큼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지를 사서 팔게 되면 8년 동안 못 팔지 않습니까? 8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묶여 있다가 오르면 오른 추징세 다 물어야 되죠.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파트 한 채 떨러 사가지고 있다가 한 2년만 있으면은 그 세금 없지 않습니까? 거의 양도세.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7년 8년, 산 같은 경우에는 13년, 농지는 8년.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팔고 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심과 제일 큰 차이. 도심 속에서 그냥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8시간 때운다 셈치지만 시골에 와서 일당제로 이렇게 일을 한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고추 따는 시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는 일이 없는데 또 시골에서 무슨 일당제를 하겠습니까? 또 이른 봄철에 그 남자들 일하는데 고추밭에 가서 고추 심는데 남자들이 고추 심으러 갑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무 기술도 없이 수박밭에 가서 수박 순접고, 참외밭에 가서 참외 순접고, 어? 그런 게 뭐 일당제로 하는 게 낫다. 그 소수 몇 명의 얘기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시골이 무슨 뭐 큰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벌어먹기, 진짜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도심지 같으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일을 뭐 근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한다 셈 치고 뭐라도 하겠지만은, 이 시골에는 겨울만 되면 또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는 또 자기가 뭐 돈 없이 뭐 견딜 수 있고, 도심지는 뭐 조금 뭐 쪽방이라 하지만 이 시골에는 보시다시피 저도 막 나무 같은 게 장작이 막 엄청 쌓여 있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다 잘라서 나무를 떼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 그거 시골 집은 도심지하고 달라서 더 춥습니다.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전기세도 더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장작값만 해도 올해도 이 나무만 해도 한 130만원 정도 줬죠. 기름은 기름대로 들어가고 나무는 나무대로 또 들어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 기능에 있어서 남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가 됩니다. 용접으로서는. 아마도 용접 뭐 네이버든 어디든 용접 저의 이름을 치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용접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또 프리랜서로서도 사업으로서도 귀농으로서도 좀 괜찮은 길을 아직까지 걸어온 사람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귀농을 할 적에 뭐 누가 얘기하잖아요. 철저한 계산 뭐 해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귀농을 하시지 마시고 귀촌을 하십시오. 시골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내 그동안 벌어왔던 거 써가면서 이 병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맑은 공기 먹고 운동하면서 조그마한 한 2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최전거리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자기가 실제해서 먹고 이러면은 아주 평온하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지만, 귀촌을 해서는 되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농산물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내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진짜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 열심히 하는데 허리도 수술해버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들 보십시오. 평온하고. 그것도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집 개가 구룡이라는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습니다. 아주 진짜 좋았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매놨는데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사람을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 무는 바람에 그 녀석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그놈을 데려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안락사를 시켰어요. 안락사를. 그 개 한 마리 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이 개들도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고 이러면 좋은데, 이 풀어치면 다 이게 꼼짝 맞고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구령이라는 애도 무는 바람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재판은 재판대로 받아가지고 사형당해가지고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 개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키우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닭도 집 가까운 데서 키우게 되면 꼬꼬게 하고 울면 웬 놈의 달구 새끼를 키워가지고 우냐고 시끄럽게 하냐고 막 민원 넣고 그렇습니다. 시골이 그 정도니까 생각을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귀촌을 하십시오. 귀촌. 귀농은 참 힘듭니다. 귀촌 그냥 시골 정서를 즐기러 그냥 귀촌을 하러 오신다면은 무슨 계산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 딱 닫고 도심지처럼 무의도식격으로 그냥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자녀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즐기시면은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그랬으니까 망했지 뭐 욕심을 부렸네 뭐 어쨌네 그런 쌀데기 없는 허접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분들 나하고 재산 얼마큼인지 한번 기재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할 적에는 무언가 그만큼 아픔이 있는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곱씹고 그냥 막 이래 한 사람 실제 해보고 나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를 한 번쯤 귀담아 듣고 진짜 현실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댓글에 너무 악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 앞으로 많이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만 번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